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 대전 둔산의 한 아파트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 다만 리모델링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향방에 갈릴 전망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준공 30년을 간 넘긴 대전 가람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추진 모임 구성을 마치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둔산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재건축 규제 장벽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깔린 겁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 공약들이 좀 재건축 추진을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 밑에 그런 틈을 타서 이것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정부 정책에 좀 기대를 하면서 다시 시작한 거지. 리모델링 시장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맨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대전 국화아파트 추진위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마련한 데 이어 구청과의 협의를 끝내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령층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분담금 이주 기간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굳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추진위는 그러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아무리 재건축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완화될지 몰라도 다음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것까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인다.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확실한 아이템을 갖고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가시화되면 지역에서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앞으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전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30%에 육박해 다른 지역보다 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하루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448명으로 이틀째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11,270명이 확진됐고 누적 기준 대전 시민 5명 가운데 1명꼴인 19.2%가 감염됐습니다. 충남의 신규 확진자 수는 16,432명으로 어제보다 2,400여 명가량 줄었지만 누적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18%였고 위중증 병상이 60개 가운데 7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에서는 3,7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집에 격리돼 있던 임신부가 분만 가능한 병실을 찾지 못하다가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측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아산의 35살 임신부 A씨가 진통을 느끼자 전국에 분만 가능한 코로나 병원을 물색했고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의 한 코로나19 전담 여성병원을 확인한 뒤 소방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신속히 이동시켰습니다. A씨는 새벽 5시 50분쯤 병원에 도착해 음압 분만실에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와 기초단체들이 전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시책을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보편 지급을 놓고 최근 2년간 국가 차원에서 논란이 컸지만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령시는 전 주민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9만 8천여 명에 1인당 10만 원씩이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합해 시비 147억 원이 투입됩니다.
허리띠를 줄라매는 각고의 노력으로 긴급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재원을 통해 고령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폭넓고 촘촘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 주민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말 충남도가 시군과 공동부담에 25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서천군이 지난달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충남 시군 최초로 결정하자 태안군은 20만 원으로 불씨를 키웠고 보령시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 중앙정부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보편과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커졌지만 지자체에서는 정작 별 문제 없이 보편적 지원이 본물처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선별 지급이 소신이었던 단체장들까지 보편 지급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월급이 한 푼도 안 깎였어요. 또 예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분들이 월급이 깎였나요? 이런 분들한테 왜 코로나19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분한테 지원을 하냐 말이에요. 여기 지방의회도 아무런 견제 없이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동조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재택 응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코로나 확진으로 응시자가 몰리면서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시험 시작부터 접속이 마비돼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제때 내려받지 못하다가 시험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코로나 확진 학생이 늘면서 대전에서만 고3 학생 536명을 포함해 고1에서 고3 1,736명이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게 됐는데 시스템 마비로 자신의 학력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각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적용을 받는 대전 지역의 16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2,657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271명으로 10%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채용 인원의 20,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지만 분야별 채용 인원 5명 미만이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 시는 의무채용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서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국내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막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들이라도 가려고 하면 출입이 금지된 곳이 있어서 애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반려동물 공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 3만 제곱미터 부지에 마련된 공원에서 귀여운 애완견들이 이곳저곳을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대전 반려동물 공원이 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보호센터를 비롯해 카페와 반려동물 전용 샤워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와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주말 나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원이 애견을 위해서 조성돼서 너무 기뻐요. 주말마다 오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서도 또 여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대전시는 야외 놀이터의 잔디 활착과 시설 점검을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2달간 임시 운영을 한 뒤 6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시 운영 기간에는 문화센터 내 다목적 강당이 중소형견 실내 놀이터로 활용되고 대형견은 6월부터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이곳에 오셔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쉼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전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북대전 신탄진 IC와 가까워 타 지역 방문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도가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 충남 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센터는 13,000제곱미터에 1,6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방막 트랜지스터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62종의 2세대급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라인이 구축되며 정상 가동될 경우 충남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래퍼부 정부 공모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대전시가 바이오 헬스 분야 지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긴 2030 대전 바이오 헬스 혁신 성장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구실과 공동장비실, 40여 개 입주 공간을 갖춘 대전 바이오 창업원을 2026년까지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종시에는 호수공원을 비롯해 국립세종수목원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명소들이 즐비하죠. 앞으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하는 2층 시티투어 버스가 세종시 주요 관광지들을 돌며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갖춰진 이 버스에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 외관이 유치원생들의 그림으로 꾸며져 친근감이 듭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세종 시티투어 버스는 1층을 남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세종 지역 관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안내소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VR존, 다양한 배경을 뒤에 두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했습니다. 2층은 좌석 36개를 마련해 도심 관광을 하게 되는데 지붕이 열고 닫는 개폐식이라 기상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층은 시티투어 버스가 우리 세종시 구석구석을 다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멀리 있는 관광 여러 거점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 지붕을 열고 버스가 달리면 싱그런 바람과 햇살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금강변을 끼고 호수공원에 들러 경치를 감상하고 국립수목원을 거쳐 돌아오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정식 코스는 정부청사 옥상정원을 포함해 7개 구간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느긋하게 세종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2층 투어버스는 새 명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이렇게 유럽형 그 2층 버스가 도입됨으로써 세종 시민들한테 굉장히 관광의 활력소가 될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즐거움을 이렇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세종 시티 투어 버스는 일주일에 사흘은 유명 관광지에 정차해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하고 이틀은 도심지 관광에 나서게 됩니다. 요금은 일반은 5,000원, 학생 2,000원으로 세종 시민은 50%를 감면해주고 3주간 시범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2일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39살 운전자 A씨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면서도 징역 12년을 준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